이분은 도대체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복까지 시도했다. 누가? 유재수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이제 유재수 의혹은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왔어요. 뭐 개인 비위도 뭐 많이 했고요. 돈도 받고 뭐 골프채도 받고 등등. 택시비까지 받고 등등. 근데 김민지 기자, 이 유재수 의혹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뭔가 의미심장한 진술을 확보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네. 과연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게 과연 유재수 관련된 감찰을 왜 중단했을까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중단이 과연 그냥 무마시킨 거에 맞는 건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검찰이 확보한 것들 중에는 청와대 인사들이요. 유재수 전 국장에게 각종 인사청탁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이요. 최근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저 네 사람입니다.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이렇게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장기간 금융권의 인사를 논의한 정황, 그 분량은 엑셀 파일로 100시트에 달할 정도로 좀 오랜 시간 동안 금융권의 인사를 논의한 그런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도대체 유재수가 힘이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청와대가 왜 저렇게 위험성을 무릅쓰고 유재수의 감찰을 청와대가 중단했을까? 도대체 청와대는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둬야만 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보니까 유재수가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고 그에 대한 뭐 대가관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감찰이 무마된 거 아니겠어?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박 의원님, 약간 이 논란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먼저 분명해져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 텔레그램 방을 확보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사에 관련해서 논의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청와대는 그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텔레그램 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체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때문에 이게 좀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런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인사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저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실이라면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천경득 행정관이 그 유재수 당시에 금융위 정책국장을 통해서 청탁한 그 인사 그 자리가 뭐냐면 금융위 상임위원이라는 겁니다. 금융위 상임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임위원은 훨씬 더 금융위 정책국장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금융위 정책국장이 고위직이긴 하지만 상임위원 인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리였는가라는 점에도 봤을 때도 천경득 그 행정관이 상임위원회 인사를 청탁했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인사 청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유재수 국장이 그런 그 청와대 인사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감찰을 덮었다라는 의심이 지금 주된 의심인데, 유재수 전 국장의 이 말하자면 이제 그 금융위를 그만두고 이게 뭔가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표를 내고 뒤에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간 이 과정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진 않다. 때문에 이거는 좀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저게 뭐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성 감찰 무마했느냐, 이 점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여기서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요. 백원우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기시감이 또 드니까요. 지금 저 유재수 감찰 무마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게 백원우 민정비서관인데, 그게 이제 지금 청와대 측 설명과 조국 측 설명은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정철 반부비서관 3명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에서 백원우 비서관은 이걸 사표 받는 걸로 그냥 정리합시다라고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보도 금융에 백원우 비서관이 통보를 했고, 그때 이제 일부 보도는 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보도는 그때 백원우 비서관이 끼어들었던 이유는 바로 유재수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혈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대통령과 지인 관계로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로 만약에 분류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노무현 행정부 때부터 청와대 들어가서 노 대통령을 수행을 했고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비서관 이호철, 행정관 유재수로 계속 호흡을 맞춰왔고 호철형 한다는 게 이제 언론의 보도이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백원우 비서관이 알아서
분류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유재수가 예. 만약에 특수관계로 돼 있어서 백원우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부적절한 거죠. 이건 국정농단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에 가까운 분이고 특수관계인이니까 이 사람은 사표 쓰는 걸로 해서 명예퇴직금 다 받고 영재시켜도 되겠다라고 제 식구 감싼 거고요. 아하. 또 아니면 좀 내치면 내칠 수도 있는 거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텔레그램에서 저 유재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청와대 실세들이 같이 포함된 저 단체 대화방에서 그런 인사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라는 게 정말 불법에 난무했던 그런 상황이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저 네 분이 저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엑셀 파일 100시트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 금융권 인사를 논의했대요. 엑셀 파일 100시트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냥 우리 소위 A4 용지 한 100장 정도, 100페이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저기 담겨 있겠습니까? 검찰이 밝혀내겠죠. 다음 화면 주시죠. 원조 친노, 김병준 전 정책실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재수가 금융 전문가니까요. 친문 정치인들에게 투자를 자문해 주는 등 돈과 관련해서 뭔가 얽힌 것들이 있고 그 때문에 감찰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추정해요. 유재수 문제요. 정권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원조 친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진단이자 앞으로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김민지 기자 어때요? 이 금융위원회가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잖아요. 유재수가. 이 금융위원회가 유재수를 비호해온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왔었죠? 그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금융위에 유재수 국장이 몸담고 있던 시절에 비위 의혹이 확인이 돼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금융위의 대처에 대해서 야당 의원에게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대답 먼저 듣고 오시죠. 금융위 퇴직해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하고 있잖아요. 네.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파악된 비위 행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나 아니면은 파악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금융위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그 재직 당시에는 어떤 뭐 감사나 조사를 할 만한 어떤 그 자료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금융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청와대 연관된 사람들 비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비호가 아니라 예. 그냥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네, 비호하는 건 아니라라고 했지만요. 이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어떤 정황일까요? 백원우와 금융위가 입을 맞췄다라는 의혹입니다. 금융위가요. 2017년 12월에 보도 참고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유재수 국장과 관련해서 유재수 국장 지금은 병가 중에 있고 과장이 직무 대행 중입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 수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라면서 뭔가 내용은 유재수 국장의 비위 의혹을 방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보도 참고 자료를 낼 때 금융위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조율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서 뭐가 의심되십니까? 이거 의심이에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니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저 청와대 감찰 중단된 이후에 백원우 그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본인이 저 통보해 주잖아요. 원래 박형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부패 비서관이. 근데 했는데 저렇게 다 사전 조율했다? 그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뭔가 저 금융위원회 사표 낼 때 징계 같은 거 안 받게끔 다 뒤 봐주고 한 거 아닐까?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해준 거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의혹이 드는 것이죠. 이거 역시 이제 검찰이 밝혀낼 겁니다. 자, 지난 10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시 국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재수 당시 경제부시장이었겠죠, 부산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금융위에서 당으로 복수해 2명 내지는 3명 추천해서 그중에서 당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에서 근무한 거고요. 당의 그 수석 전문위원으로 와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이것은 영전은 아니죠. 동일 직책을 거의 수평이동이라고 얘기했죠. 사실상 거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금융정책국장 사임은 다른 여기서는 개인적 신상과에 대해서 밝힐 수 없지만 경미한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은 그 금융정책국장을 도의적으로 그만두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당으로 옮기면서 공무원 사표를 내고 이렇게 된 거죠.
저희 스태프들이요, 이 영상을 찾다가 이걸 또 본 건데, 이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정책국장 유재수가 사표 내고 사표 그대로 받아줬고 명예퇴직했잖아요. 징계도 안 받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저기 국회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데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요, 사실상 거의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정 의원님 국회의원도 지내보셨는데 무슨 생각 드세요? 그 집권당의 네.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 집권당의 주요 인사와 늘 접촉할 수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말하듯 사실상 거의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아닌 건 분명하다. 아닌 건 분명한데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 그림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 정권에서 청와대 그리고 각 부처 그리고 정당이 각각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이 유재수 사건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청와대 인사수석이 그 여성분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수석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있고 일종의 그 요새 언론 보도에서 스타일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타일리스트. 근데 실제로 뭐 인사라든지 민정에 관한 업무는 전혀 다른 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재수 같은 경우는 유재수, 뭐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가 텔레그램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저희 봤죠. 주로 인사 예. 문제, 금융 문제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유재수라는 사람이 그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의 인사도 만약에 청와대가 이렇게 이런 식의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그리고 선임 행정관, 인사와 관련한 선임 행정관이 바로 천경득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집권당의 의원들이 마치 바람막이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호해주는 아까 홍익표 이런 의원. 형태의 예. 일련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참 입맛이 씁쓸하고요. 예. 이 정권이 더군다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는 그 이전에 그런 일련의 행태들을 전부 적폐다, 농단이다 해가지고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등장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면서 그거를 항상 내세웠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별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차이가 거를 없어 보인다. 자기들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 그들 스스로는 지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 박 의원님. 예. 적어도 저 질의응답에 두 가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미한 신상 문제로 사표낸 거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수석 전문위원으로 집권당 가는 것은 직급상으로는 수평이동이지만 사실상 실장 가기 전에 가는 영전의 자리라고 대충 알려져 근데 있어요. 사실상 거의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를 가면은 이제 1급 자리로 가는 예. 길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런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걸 자꾸 가리고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릴 수가 없고 예. 이 썩은 뿌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박근혜 정권 때 같은 그런 국정농단이나 혹은 직권남용이나 이렇게 더 큰 문제로 이 확산되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지금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뿌리가 다 썩은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갑자기 아니라고 그 믿고 생각이 그때 통째로 갈아엎는 개토 작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 제목이요, 시청자 여러분. 보복까지 시도한 유재수 물음표가 달려 있었죠. 자, 김민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자신을 감찰한 특감 반원에 대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뭔가 보복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유재수가 백원우에게 자신을 감찰한 청와대 특감 반원에 대한 보복 감찰을 요청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상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어떤 걸까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보복 감찰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하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보복 감찰을 지시해서 해당 특감 반원으로 하여금 원대 복귀를 시키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라는 게 검찰의 이제 수사 내용으로 이제 의심하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인데요. 관련해서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요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실세죠. 징계를 받아야 했을 사람, 수사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영전을 거듭하다니 우리 특감 반원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일을 했던 그 담당 특감 반원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재수가 그때 그 특감 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이게 무슨 1960년대 제3세계 후진국 얘기입니까? 자, 전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들은 특감반 직원들이요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음해성 투서가 민정수석실에 접수가 된 뒤에요 뜬금없이 1년이 지나서야 감찰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특감반원들이요 아하 유재수가 실세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유재수가 실세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죠.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까 왜 시청자 여러분 텔레그램 비밀 메신지에 4명 있었죠. 그중에 한 명 얘기를 할 겁니다.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청경득 선임행정관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아까 전에 그 금융위 인사 개입에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잠깐 짚어드렸는데 이 청와대와 금융위 관련된 그 연결고리를 했다 이렇게 의심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관련된 목소리를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경득 소금기사팀 전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사업실장, 김영수 지사, 유재수 씨가 같이 쓴 텔레그램 속에 중요한 이상에 관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자료가 있다고 얘기해보면 국정적 전임행정관이나 국회의 이사가 누가 좋을지를 모르면 유재수 씨가 공수, 대기팀을 공부를 나눠가지고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경득이랑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거론됐던 이 천경득 선임 행정관의 동생 얘기입니다. 동생 이 동생이요, 취업하는 과정이 좀 수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천경득 선임 행정관의 동생은요, 의원실에서 국회의원실에서 비서나 비서관 등으로 한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못했군요. 그 이후에 대한상공회의소랑 KT 자회사인 한 회사를 거쳐서 민주연구원에서 일한 그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요 지난해에 동생 일자리 알선 의혹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그러니까 우리 유재수가 얘기하면서 승승장구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청경득 선임행정관의 동생도 역시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다음 화면 좀 주세요. 저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저 한번 보셨죠? 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가요, 천 씨, 그러니까 천경득 동생이 채용된 자리는 이게요, 아까 비서랑 비서관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천경득 동생은. 그 비서관 위가 누구예요? 국회에서 보좌관이잖아요. 4급 보좌관으로 수년간 일해야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비서랑 비서관 고작 한 2년 정도 하고 그 자리 와서 조금 이상했다. 천 씨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직원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천경득, 감찰 중단 요구 이어서 인사청탁 의혹 이어서 이제는 본인의 동생 일자리까지 알선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자꾸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천경득 행정관은 사실은 우리가 그전엔 전혀 몰랐다가 굉장히 중요 인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천경득 행정관이 저렇게 동생이라는 분을 저 세 군데가 어떤 군데입니까? 대한상공회에서 그 전문위원 자리는 아까 여기 나왔지만 굉장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KTH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민간 기업이 KT 아닙니까? KT 자회사. 그게 자회사입니다. 여기는 진짜 신의 직장이죠. 민주연구원 얼마나 신의 직장입니까? 이 세 군데를 계속 1년 안팎으로 근무하면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제가 볼 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딸 KT에 부정 채용했다고 지금 재판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저렇게 세 군데를 골라가면서 채용을 시킬 정도면 그것도 선임행정관 정도가, 이렇게 정도란 말 제가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도 이제 수석하고 비서관 이야기를 하다 그런 건데 그런 분이 자기 동생을 저렇게 세 군데나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분을 마음대로 채용할 정도면 도대체 이 정권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과 김경수 핵심 실세 도지사와 이 윤건영 핵심 실세 국정상황실장과 매번 텔레그램 안에서 이 엑셀 파일 시트 100장을 보고 가면서 명단을 추렸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청와대 반격이나 여당의 어떤 반격에 대해서 조용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상당한 자료를 축적해 놓고 이미 청와대를 정조준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의 동생의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취업 과정, 이 부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